자, 이것 때문에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게 답이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운동을 함으로써 기초 대사량을 올리며 살이 정말 안 찌는 몸이 되고 살이 빠지는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성공시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기초 대사량을 올려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정보에 왜 낚이면 안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육량 1kg를 늘려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의 양은 플러스 10칼로리에서 15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99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생의학센터 연구진들이 2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 그리고 지방량의 관계를 분석했어요. 여기서 밝혀진 건 근육량 1kg이 기초 대사량을 겨우 13칼로리만 늘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일단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오르니까 살이 잘 안 찌는 몸이 되고 빠지는 몸이 된다고 착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린다고 해서 기초 대사량이 눈에 띄게 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올림으로써 살이 잘 안 찌는 몸이 되고 살을 빼겠다라는 건 시간 대비상 효율 없는 전략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아니 그럼 보디빌더는 어떻게 그렇게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살이 정말 안 찌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보디빌더 분들은 운동량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점이 나오는데, 운동으로 늘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 기초 대사량이 아니라 활동 대사량이에요. 활동 대사량이란 기초 대사량을 제외해서 뭐 걷기, 운동하기, 친구랑 수다 떨기, 아니면 노래 부르기, 뭐 이외 활동들이 있죠. 이런 게 활동 대사량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기초 대사량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가 활동하고 심장이 일을 하고 콩팥이 일을 하고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36.5도로 끌어올리고 간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즉 장기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즉 심장, 간, 뇌, 기초 대사량의 70%, 8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운동의 기초 대사량에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무쓸모하다는 뜻이에요. 자, 제 정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초 대사량을 늘리면 살이 잘 빠진다, 살이 안 찌는 몸이 된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이게 틀렸다고 하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근데 운동으로 늘릴 수 있는 건 기초 대사량이 아니라 심지어 활동 대사량이고, 기초 대사량을 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장기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지어 내가 운동량을 통해서 살을 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70kg 여성이 런닝머신에서 7의 속도로 1시간 동안 뛰었을 때 소비되는 칼로리가 거의 밥 한 그릇에서 한 그릇 반, 많으면 두 그릇이에요. 이 정도만 먹으면 거의 충족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런닝머신에서 뛰었던 1시간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피자 한두 조각 먹으면 끝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활동 대사량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움직이는 양을 늘려서, 운동하는 양을 늘려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노력의 부분이고 의지의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인들이 활동을 늘렸을 때 하루 동안 소비하는 양이 아무리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도 700칼로리 가까이입니다. 내가 1년, 2년 동안 계속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할 수 있을 때는 거의 500칼로리 밖에 안 돼요. 1000칼로리, 1300칼로리 이 정도는 운동을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고 중독 수준이 되고 선수들이 그만큼 운동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운동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억지로 살을 빼려고 했을 때는 활동을 늘려서 살을 빼야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서 플러스, 내가 잘못된 다이어트로,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 분들은 오히려 운동량을 늘리는 게 해가 돼요.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이미 저하된 분들이 꽤 많으신데, 여기서 공복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되는데, 한 달 동안 체중이 진짜 0.1kg만 빠지고 복부둘레가 아예 안 빠집니다. 왜? 기초 대사량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동량을 늘리면 오히려 몸이 기초 대사량을 더 낮춰버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졌다는 뜻은 뭐냐면요, 심장, 간, 뇌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섭취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도 지금 많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왜? 들어오는 에너지가 충분해야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외부에서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오고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에너지 소비율이 낮아지니까 기초 대사량도 낮아지겠죠. 근데 또 운동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완전 미쳐버린 노릇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같이 먹는 에너지도 없는데 운동으로 에너지까지 소비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일하는 양을 낮추자고 생각해서 기초 대사량을 더 낮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막 700에서 800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어느 날 1000칼로리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이 되고 절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미리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운동으로는 기초 대사량을 오히려 늘리는 비중이 적을 뿐더러 기초 대사량이 이미 저하된 사람이라면 운동을 거의 멈춰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복 운동은 거의 하시면 안 되고, 운동을 해도 그냥 식후 걷기로 가볍게 걷기를 하거나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운동은 해주되 고강도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수강 받는 분들도 저랑 운동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운동으로 빼시는 분이 그냥 거의 없습니다.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살을 빼려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특히 식욕이 높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운동으로 살을 빼려는 짓은 더더욱 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많이 반복한 상태라면 운동은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가 뜨니까 제발 부탁인데 운동으로 살 빼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기초 대사량이 정상이라 해도 운동으로 살을 5kg, 10kg 뺄 수 있지만 여기서 요요가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다이어트가 성공하려면요, 우리가 억지로 운동 강도를 늘려서 에너지 소비를 억지로 늘려서 빼려고 하면 그만큼 요요 확률도 더 높아지고요, 신진대사, 호르몬들이 모두 정상화가 돼서 먹는 양이 알아서 줄어들었을 때, 식욕이 낮아지면서 칼로리 섭취가 알아서 줄어들었을 때 살이 빠져야 진짜 요요가 오지 않고 건강하게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살을 뺐을 때 기초 대사량도 다 망가지고 신진 대사량도 망가지면서 살을 10kg, 20kg 뺐다면 요요는 80%에서 90%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활동량을 늘려서 억지로 우리 몸의 대사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살을 빼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운동으로는 기초 대사량을 잘 늘릴 수도 없고, 기초 대사량이 저하된 사람은 운동으로 살을 빼서도 안 됩니다. 활동량을 늘려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가 안정이 돼서 살이 저절로 빠질 수 있는 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되니까 그냥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코칭이 궁금한 분들은 그냥 고정 댓글만 약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